때론 엉뚱한 상상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전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동양 위에서 서양 위로 역사를 완전히 바꾼 프레스토 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서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의 서쪽으로 간 기독교는 300여 년 후 로마 가톨릭이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간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사막과 초원을 따라 조용히 전파되다가 이들은 600여 년이 지나 이슬람이 됩니다. 이때만 해도 기독교와 이슬람은 떨어진 거리상 충돌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유목민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투르크 계열이었지만 나중엔 세계 최강의 유목민인 몽골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에 걸쳐 계속해서 이슬람 세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슬람은 서쪽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서쪽 로마 가톨릭과 동쪽 이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충돌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온심을 다한 전면전으로 맞선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차 때를 빼곤 모두 이슬람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십자군이 고전하던 13세기의 어느 날 이슬람 측에서 난데없는 구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악마의 군대가 나타났으니 힘을 합쳐 우선 그들을 물리치자는 것입니다. 십자군 진영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프레스토 존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감격한 것입니다. 이슬람 사자가 쫓겨나면서 그들은 기독교도가 아니다. 우리가 당한다고 기뻐하지 마라. 다음 차례는 당신네들이다. 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악마의 군대는 십자군이 기다리던 프레스토 존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정복을 위해 이슬람권으로 쏟아져 들어온 몽골군이었습니다. 프레스토 존은 사제의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으로 간 기독교인 중에는 네스토리우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모 마리아의 신성을 부정해 이단으로 몰린 종파입니다. 12세기 초부터 퍼지기 시작한 소문에 의하면 네스토리우스파가 이슬람보다 더 먼 동쪽으로 이동해 강력한 기독교 제국을 세웠고 그 왕이 프레스토 존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전해진 정체불명의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페르시아까지 왔다가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으로 인도에서부터 태양이 뜨는 수평선 끝까지를 다스리는 황제 프레스토 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차 십자군 모집이 지지부진하던 때였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면서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을 흥분시켰습니다. 프레스토 존과 손잡고 좌우에서 공격하면 이슬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부풀었던 것입니다. 이에 힘입어 2차 십자군 원정대도 금방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1177년 로마 교황청은 프레스토 존을 찾아 대규모 사절단을 동방으로 보냅니다. 로마에 묘를 세우게 해줄 테니 세력을 합치자는 교황의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커녕 아무도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십자군이 고전할 때마다 이 소문은 되살아나 프레스토 존이 이라크의 티그리스강까지 왔다거나 이슬람의 심장부인 바그다드를 함락했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이야기의 이야기가 보태지면서 프레스토 존은 성배와 함께 기독교 사회의 양대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이러던 차에 갑자기 몽골군이 나타나 이슬람을 쓸어버리자 드디어 프레스토 존이 구원하러 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군은 몽골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실망하지 않고 유럽의 프레스토 존 찾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십자군이 동방에서 연전연패하면서 이교도가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 승들과 탐험가들이 이슬람을 넘어 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는 동방견문록으로 유명한 마르코 폴로도 있었습니다. 당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까지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여행기에서 몽골의 지역왕인 토그릴칸을 프레스토 존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2, 3세기 중앙아시아에 존재했던 소유의 왕 아율대석이 프레스토 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네스토리우스파와 연관은 있었지만 유럽이 기대했던 강력한 기독교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끝내 동방에서 프레스토 존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 희망 고문과도 같던 전설도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 같던 이 전설은 15세기에 다시 유럽에서 부활했습니다. 1453년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이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공포의 14인 가운데 유럽은 다시 프레스토 존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동쪽이 아닌 남쪽의 아프리카를 주목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때마쳐 에티오피아가 프레스토 존이라는 지도도 발견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오랜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도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슬람 때문에 육로로는 에티오피아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빙돌아 바다로 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일에 나선 것이 포르투갈의 항해왕으로 잘 알려진 엔리케 왕자입니다. 실크로드를 장악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유럽과의 교역을 끊어버렸습니다. 유럽은 향신료를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습니다. 엔리케 왕자는 유럽의 변방 포르투갈이 살 길은 바닷길을 찾아 에디오피아에 가서 프레스토 존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인도까지 가서 향신료를 구해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1497년 바스쿠 다가마가 막중한 임무를 안고 출항합니다. 그의 품에는 프레스토 존에게 전하는 국왕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해 에디오피아에 닿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왔건만 그곳에도 프레스토 존은 없었습니다. 이슬람의 압박으로 기독교가 간신히 연명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스토 존 찾기는 에디오피아에서 끝나게 됩니다. 신락 같던 희망도 에디오피아가 이슬람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17세기의 프레스토 존 전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려 500여 년 만입니다. 오래 애를 썼지만 당연히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에 의해 기독교 세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스스로 창조해낸 상상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모하면서도 어이없기도 한 이 대장정은 결과적으로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연 것입니다. 우선 세상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급격하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인도양과 태평양의 경계인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해협까지 손에 넣음으로써 세계의 판도가 동양 위에서 서양 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프레스토 존은 못 만났지만 이 엉뚱한 믿음이 결국은 유럽을 이슬람에서 구원한 것은 물론 세계 최강 세력으로 우뚝 서게 만든 것입니다.